2007년도 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거래가액이 1억 5,500이고, 자, 그때 이제 매수할 때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신한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근저당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 8,6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 시세에 대비해서 거의 최대한 한도 이빠이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나갔을 수도 있죠. 그죠?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압류, 가압류 막 들어오다가 위에 신한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김모 씨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자 2010년 5월 6일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2010년 5월 24일입니다. 2010년 5월 24일이에요. 자, 그런데 경매 들어오기 불과 2, 3주 전에 2010년 5월 6일 날 전입하고 확정하고, 그리고는 경매 들어오니까 뭡니까? 배당 요구하고 2,500에 3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건 보시면은 여러분은 요거는 대부분은 허위다. 99.9% 위장 임차인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죠? 보통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위장 임차인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이상은. 선순위 임차인은 진짜냐 아니냐 따져야 되겠죠. 왜? 진짜면은 이 사람이 배당 못 받으면 내가 인수해야 하니까. 근데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받건 못 받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단지 뭐냐면은 배당을 받으면 명도가 수월하죠. 우리 명도비 안 들고, 명도 뭡니까? 그 부동산 인도 확인서, 그죠? 그 사람들 필요하니까, 그죠? 그걸로 우리가 뭐 서로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당 못 받으면 막 또 이사비 막 이런 부분이나 또 번거롭고 이런 게 또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끽 해봤자 이사비잖아. 끽 해봤자 이사비라고요. 끽 이러면은 강제 집행 비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이 몇 천만 원 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후순위 딱 보면 아, 이거는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된다. 그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라고?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아, 이 사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뭐지? 내가 이사비를 좀 줘야 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장이다 아니다 밝힐 필요는 우리가 없는 거고, 그죠? 받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냐면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먼저 나가버리면 근저당권자 내지 밑에 채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도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자기들이 배당받을 금액에 전혀 지장이 없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건 못 받건 자기들 배당받는 금액은 똑같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그거로 해서 자기들이 배당액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그죠? 신한은행에서 배당이익이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네가 임차인인 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시해라. 뭐 잘 못하잖아요.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이사비를 좀 줘야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고 이제 해놨어요. 예, 연락처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한동안 없더니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한 1, 2주 지나가지고 바로 연락 안 오고 그리고 제가 조사했을 당시에도 제 기억에 거의 뭐 사람이 갈 때마다 없고 전기 계량기 이쪽도 그렇고 별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1,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아니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운대 쪽에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 소유자는 이게 부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별장처럼 사용하던 분이셨어요.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뭐 낙찰도 됐다고 해서 짐 정리할 겸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좋은 차 가려니 좀 그렇잖아요.
남자가 전화했는데 제가 그때는 조금 이쁠 때인데 십몇 년 전인데 그래서 낙찰 받은 분한테 연락을 했죠. 오시라고. 예, 그래. 지금 만나자 하니까 시간 되면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남편이랑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가서 이제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문 열어주는데 깨끗해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김모 씨 임차인은 뭐냐 하니까 뭐 소장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직원 하나 내가 그냥 경매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도 누가 말을 해줘서 받아볼까 하고 내가 넣었는데 참 부끄럽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 임차인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해서 참 이 나이까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업은 실패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낙찰 받으신 분들한테 참 좋은 집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썼고 자기가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여서 했고, 그리고는 별장으로 한 번씩 쓰고 친구들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이런 정도적이지, 그래서 집이 되게 저기라고 그러면서 뭐 불편하고 뭐 한데 없을 거라고, 별로 많이 손볼 게 없을 거다 그러면서 행복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너무 점잖게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뭐 함이 막 해가지고는 네, 사장님 저기 주소 하나 주세요. 제가 명도 확인서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명도 확인서 작성 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배당될지 혹시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막 했었죠.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